인사 다시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엔젝타의 자랑스러운 IBO 최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네트워크 마케팅 후원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후원 하니까 어떤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한 분야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트워크 마케팅 저희가 하는 일은요, 후원에서 시작해서 후원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일을 진행해 보신 분들은 내가 지금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뭐지? 제품을 파는 건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그걸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실 후원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사업의 비전을 전달하고 제품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 제품 전달해서 거기에서 마니아층이 생겨서 그분이 사업자로 들어왔을 때 그 사업자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바로 후원의 총체적인 걸 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정말로 올곧게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후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후원인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디테일하게 사업자 후원이든지 아니면은 소비자 후원이든지 아니면 후원할 사람들이 생겨나기까지의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후원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습니까? 오, 우리 병채 사장님이 오 하셨어요.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후원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반대로 맞구나. 네. 후원이란 그러면은 무엇일까? 자, 후원의 개념은요, 사전적인 의미는 뒤에서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 후원의 개념은 뒤에서 도와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조금 표시를 내야겠죠. 표시를 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나도 느껴야지 동기부여를 받고 또 계속해서 후원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거든요. 자, 후원의 첫 번째는요, 팔로우업입니다. 팔로우업은 뭐예요?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팔로우업 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팔로우업은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우리 제품을 드시든 아니면 내 사업 설명회를 듣든 하는 사람 신규 미팅이든 아니면 신규를 미팅해서 그 사람이 제품을 꾸준하게 먹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어필을 하는 일, 그리고 계속해서 정보를 주는 일을 저희가 팔로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저도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팔로우업이에요. 그래서 계속 나를 밖으로 표출시키는 거죠. 누군가한테 알리는 작업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것들이 팔로우업입니다. 자, 그러면 왜 후원을 팔로우업이라고 하냐? 자, 후원한다는 개념은요, 나를 알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정보를 주는 일, 내가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는 일을 팔로우업이라고 합니다. 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로우업은 후원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누군가한테 주는 거, 그게 바로 후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일을 그냥 제품을 판매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돈 벌기 위한 그냥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조차도 후원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원했어요. 팔로우를 했는데 그 다음 단계를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군가한테 우리 제품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일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이 좋다라는 거, 뭐 사업적으로 만났던 아니면은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났든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만났던 팔로우업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진짜 팔로우업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관심을 가져서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제품을 꾸준하게 먹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팔로우업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해 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표해주는 일이 우리 진정한 후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품을 판매하고 그 사람들이 꾸준히 먹고 있게끔, 꾸준히 드시게끔, 그리고 오토십을 해서 아니면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팔로우들을 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후원입니다. 후원. 근데 그 후원을 어떻게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수입이나
나의 자리가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 후원, 그냥 후원하면 되지가 아니라 정말로 체계적으로 후원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하는 일이죠. 팔로우하고 팔로우 뚜루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했을 때 나의 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의 그룹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리더로서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후원은 왜 해야 될까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어떻게 보면 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제품을 누구한테 전달하면 끝 아니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당을 받아가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끊임없이 우리는 직급이 이만큼 갔는데도 계속 팔로우하고 팔로우 뚜루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후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후원의 필요성은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의 의미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왜 우리가 끊임없이 후원을 해야 돼요? 후원을 함으로써 계속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영업을 하거나 물건을 간단한 잘 팔리는 물건을 팔아서 그냥 내 소득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후원이라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 같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끊임없이 꾸준한 소득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동들입니다. 이것이 쌓여서 건강한 유통망 그리고 건강한 사업자를 훌륭한 사업자들을 육성하고 양성하고 그 사람들이 나의 곁에서 나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서 계속해서 복제를 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후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팔로우와 팔로우 뚜루를 그 후원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훌륭한 리더가 지금 이곳에 오셔서 지금 아침에 정말로 새벽에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자, 최지원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본인 성장을 위해서 온 것이 먼저예요. 사실 안 오셔도 돼요. 밖에서 멀리서 저를 축하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다 저는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새벽까지 일어나서 먼 길을 이곳에까지 와가지고서 하시는 것들도요. 일련의 후원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리더분들이 이곳에 와서 얼굴을 보여주고 그리고 먼 곳에 와서 하는 행동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 사업자분들은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내 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에는 지속적인 소득 증가를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원의 개념은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꾸준한 소득을 가져가기 위한 꼭 필요한 행동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후원은요, 소비자 마니아층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두줄 바이너리나 아니면은 브레이크 어웨이나 아니면은 유니레벨 방식이나 어떤 회사든 추구하는 방향들이 달라요. 어떤 회사에서는 소비자를 구축을 해서 소비자 마케팅을 쭉 해서 해바라기처럼 펼쳐서 내 수당을 가져갈 수 있다. 결국에는 펼치는 모양만 다르지 우리가 후원하는 것들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후원해서 소비자가 마니아가 되고 마니아가 사업자가 돼서 그 사업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똑같은 나와 같은 행동 패턴을 하면서 소득이 증가하는 게 바로 우리 후원의 전부예요. 우리가 하는 일의 전부예요. 그러면 어때요? 나는 직급이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후원을 합니다. 누구는 후원을 하고 누구는 후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누구나 후원을 하는데 그 후원에 적합한 자세가 있다라고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후원에 적합한 자세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세일즈나 영업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러므로 뭔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기심을 좀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영업이나 아니면 판매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나의 이득이 첫 번째가 됩니다. 첫 번째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 아이러니하게 내가 제품을 뭔가 하나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리크루팅해서 거기서 수익이 뭔가 매출이 발생하면 어떻게 혼자서 가져갑니까? 아니에요.
결국에는 위에서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가요. 물론 당사자가 많이 가져가는 것도 가져가는 거지만 후원 계보도로 최고 꼭대기에서 가장 많이 가져가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 구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내가 일하는데 왜 누가 가져가고 누가 가져가 내가 더 많이 가져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안에서 내 거를 내려놓고 팀워크를 먼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시너지가 발휘해야 되는 게 바로 후원입니다. 그래서 후원, 제대로 된 후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 자세를 먼저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곳에 온 거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온 거는 맞으나 내가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내 것을 완전히 비우고 내려놓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올곧게 다른 사람들의 시너지까지 내 안에 채울 수 있다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세일즈나 영업하고는 다르게 나의 이기심을 완전하게 내려놓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성공을 하세요. 그래서 후원에 가장 먼저 제가 1번으로 내가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 팀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 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팀워크는 뭐냐면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못하는 일을 해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차피 주어진 일이에요. 어차피 주어진 일인데 내가 먼저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시작을 하면요. 어때요? 보고 그걸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굳은 일, 제가 예전에 본사에 처음 왔을 때 성장한 사람들을 가장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 사무실이나 뭐 공동 공간이에요. 그 공간 안에서도요. 누군가는요. 누가 지저분하게 해놓은 종이컵이나 아니면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누구는요. 그냥 막 의자도 막 놓고 막 흐트러지게 놓고 그걸 신경 안 쓰고 자기 일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 끝까지 이곳에서 성장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소소하게 뒤에서 솔선수범하고 먼저 내 주변 환경도 내가 깨끗이 하고 내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형제라인도 마찬가지지만 좀 안락한 그런 곳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본인이 직접 먼저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곳에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워크는 바로 솔선수범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고 가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후원은 도대체 뭘까? 후원의 개념은 어디다가 두고 내가 후원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의 열쇠가 후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후원은 내가 누군가 따라가서 쫓아가서 그 일을 대신해 주거나 아니면 리크루팅을 해 주거나 아니면 뭔가 사인을 해주거나 이런 일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물론 그런 일들도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후원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후원입니다. 누군가한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의 열쇠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자리가 바로 리더들이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의 열쇠는 내가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 역할을 했을 때 성공의 열쇠가 나한테 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자, 파트너의 하루 일정을 좀 공유를 하시면 좋아요. 자, 후원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트너의 하루 스케줄을 공유를 한다, 뭐 감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패턴 안에서 보면은 나와 함께하고 그다고 움직이면은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파트너들의 스케줄을 공유하고 내가 관리하는 것들은 저는 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프리랜서 직업이에요. 그쵸?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해도 되고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성공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프리랜서들은요. 그런 관리가 디테일하게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파트너들의 스케줄을 공유하고 모든 시스템에 강의와
뭐 여러 가지 팀 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스폰서, 본인이 같이 참석을 하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후원은. 많은 분들은 후원에 하는 방법, 어떻게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본인은 뒤로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내 역할을 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시스템에 참여하거나 현장에 참여했을 때 우리 리더들의 생각,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해본 분들의 생각은 나는 다 알아야. 그쵸? 나는 다 아니까 배우게 하면 되고 가르쳐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다 한다가 아니라 항상 겸손한 자세.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최고 직급을 가거나 아니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요, 굉장히 똑똑하고 어깨를 딱 펴고서 잘난 척 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합니다. 더 배우고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라도, 어떤 강의에서라도 한 가지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후원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자신이 하는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도 후원의 일종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있는 대로 와, 무조건 해줄게, 이게 아니라, 자, 내가 어디를 가든, 어디를 갈 때는 제가 혼자 가고 파트너들은 놔두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내가 가는 현장에서 파트너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엔젝타에 들어와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울 때는 정말로 제가 가장 잘한 일은요, 스폰서 분들의 미팅에 우리 라인이 아니더라도 저는 옆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걸 굉장히 잘했어요. 자, 앉아있다는 건 뭐예요? 앉아서 듣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계속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질문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옆에서 계속 배웁니다.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옆에서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일만 하면 돼요. 뭐 커피가 필요하면 커피도 타다 드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를 꾸준하게 저는 배웠어요. 꾸준하게. 계속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면서 또 부족한 건 거기 와서 채우고. 그래서 자신의 현장을 스폰서로서 보여주는 것도 후원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후원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신전심의 원리 활용, 이게 굉장히 저는 뭐라 그래야 되나, 활용을 저는 좀 잘하는 편이에요.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은요, 남도 하기 싫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먼저 해본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활용을 잘합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최지원 사장님은 행동이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먼저 하기 전에 제가 해요. 제가 해서 해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계속 보여주면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누구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엔젝타 안에서는 하기 싫은 일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나 나는 하기 싫으니까 내 파트너나 다른 사람한테 시켜야지가 아니라 과감히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해보는 겁니다. 왜?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들도 하기 싫기 때문에 내가 하기 좋은 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요, 남들도 따라해요. 물론 다 따라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왜 저런 일까지 해? 하지 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나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늘어나면서 지금의 제니스 N그룹이 생겨난 겁니다. 결국에는 나와 비슷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나와 행동 패턴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따라하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 대신하니까 바라보겠죠. 하지만 바라보다가 그게 마음에 있고 내 마음에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러나면은 따라합니다. 저 사람도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해보지. 할 수 있네. 하니까 기분 좋네. 하니까 뿌듯하네. 하니까 이런 게 좋구나. 하니까 누가 칭찬을 하네. 야, 듣기 좋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그 후원을 바탕으로요. 어때요? 계속해서 실패도 해보고 모두 해보면서요. 내가 경험이 많아야지 누구한테 피드백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후원의 개념을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행동을 하는 것들이 다 후원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는 것도 후원입니다. 이 안에서 누구보다 먼저 해보는 게 후원이에요. 그러면서 상대한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나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처음에 후원이라는 개념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뒤에서 도와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전적인 의미예요.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후원의 개념은 남들이 알게 하는 겁니다. 남들이 내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게끔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남들이 내가 하는 행동을 알게끔 해주는데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상대에게 나의 진심을 알려주는 일이에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은 나의 진심이고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걸 알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으면서 그 사람도 나 같은 행동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진정으로 내가 하는데 그냥 내가 그냥 막 무자비로 룰이 없이 후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을 잘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후원을 잘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잘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 가방끈이 길어야 되나? 아니면 뭐를 해야 되지? 자, 이렇게 하면 후원을 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쌓는 겁니다. 자, 어떤 경험은 많이 쌓고 어떤 경험은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두 하는 행동 패턴이 나의 경험입니다. 이 엔젝터 안에서 하는 모든 패턴들이 다 경험으로 쌓입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했던 거는 잘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가지 했던 거는 계속 잘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뭔가 탁 튀어나오는 거에 대한 탄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거는 스폰서와 의논 후에 수정해서 또 행동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또 행동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후원, 잘하는 방법이에요. 자, 후원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혼자 모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내가 강의도 내가 하고 리크루팅도 내가 하고 크로징도 내가 하고 누군가 파트너가 뭔가 요청을 하면 내가 달라가서 크로징을 해야 되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아니에요. 되게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해야지 어때요? 복제가 돼요.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나 여러 사람의 머리가 들어가고 함께 들어야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뭔가 경험을 쌓다가 뭔가 막히면 누구하고 의논하라 그래요? 누구하고 하라 그래요? 스폰서나 아니면 선배 사업자. 그리고 경험이 있으신 분. 그리고 내 파트너라고 해도 다른 타사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피드백 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후원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을 쌓으셔야 돼요. 뭐 좋은 경험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누구랑 뭐 하다가 저는 어떤 경험까지 쌓았냐면요. 예전에는 처음에는요. 타사하고 붙기만 하면 싸웠어요. 내게 옳다고 계속 싸운 거예요. 그런 경험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사 리더나 누구하고 미팅할 때는 옆에서 파트너들이 바짝 긴장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또 싸울까 봐.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에 딱 갇혔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것이 잘못했던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경험으로 쌓으니까 지금은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게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저한테요? 경험으로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리크루팅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저 사람이 물론 우리 일을 하지 않아도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가 있구나를 노하우를 쌓은 겁니다. 끊임없이 타사 리더들과 그리고 타사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미팅하면서 열설전을 펼치고 다투고 화를 내고 일어나고 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런 경험을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많은 경험을 쌓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가서 뭔가 싸우고 여기 와서 스폰서가 의논해서 풀어서 다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니까. 자, 나를 성공으로 이끈 것은 좋은 경험보다 나쁜 경험, 실패한 경험이 결국에는 저를 이곳까지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너무 잘하고 성공만 쑥쑥쑥쑥 했으면요, 끝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너무 잘했죠. 많은 사람들을 리크루팅 했고요. 이곳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했습니다. 뭐 매출 넣느라고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매출 넣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그래서 저는요, 와,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신이구나. 야, 최지원이가 뭐를 해도 잘하는구나. 막 자반심에 꽉 찼습니다. 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해? 최지원 사장 어떻게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딱 어깨 피고 얼굴 이쁜 얼굴 왜 이렇게 이뻐? 왜 이렇게 날씬해? 얼굴 그러니까 일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칭찬만 막 하니까 저는 다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쓰게 사람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1년 동안 딱 3, 4개월 잘하고 그 다음부터 한 1년을 구렁텅이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만나고 하면서 그걸 극복하는 어때요? 회복력이 생겼어요. 회복력이 생겼어요. 계속 실패해보고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거기가 됐고 그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되지 않고 거기에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워야지만 내가 이곳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따갑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한 경험이 나의 파트너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말고 올곧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제가 피드백도 해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공한 경험, 내가 처음에 매출을 많이 하고 뭐를 하고 직급에 피내 빨리 가고 이런 경험이 나를 이곳에 만든 게 아니라 정말로 힘들었고 나쁜 경험, 정말로 힘들었던 그 경험이 최지연을 여기까지 만들어놨다는 게 저는 제 경험상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패하는 거는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뭔가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건 이 안에서 실패한 거는요, 뭐 하나를 또 배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경험 중에 그 실패한 경험은 다음번에 성공으로 이끌어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만 생각하시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힘들고 뭔가 실패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는 성공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래요. 후원을 잘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호일러의 법칙을 가장 능수능란하게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곳에서 후원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뭐예요? 고객이 있으면 스폰서의 미팅을 주선을 하고, 그쵸? 그리고 어때요? 메시지 전달하고 호일러의 법칙을 계속해서 후원하고 스폰서하고 연결하고 시스템에 참여하게 하고 그 안에서 나의 B의 역할을 꾸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C가 됐을 때는 A가 됐을 때는 A의 역할을 꾸준하게 하고 그쵸? 계속 그 역할을 반복적으로 호일러의 법칙을 제대로 했을 때 호일러 법칙을 잘 생각하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잘하는 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하는 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뭔가 창조하고 개발해내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서 계속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상황 조금씩은 바꿀 수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요, 똑같아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렇게. 호일러의 법칙을 계속 꾸준하게 반복했을 때 우리가 잘하는 후원 미팅이라고 후원 활동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후원을 했을 때 나한테 주는 혜택도 알아야 되겠죠? 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했을 때 힘만 들고 남 좋은 일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후원을 제대로 개념을 이해를 못했을 때. 그리고 후원을 폭 좁게 봤을 때는 남한테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닐까?
지금 당장 나한테 뭔가 달라지는 건 없잖아. 자, 후원도 봤을 때 양쪽 바이너리를 했을 때요. 한쪽 후원만 했을 땐 저한테 수당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당장에 뭔가 소득이 들어오진 않죠. 그쵸? 그런데 돈만 집중했을 때 아니면은 시야를 좁게 생각하고 후원을 했을 때는 도움이 안 되지만 후원의 혜택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후원의 혜택을 꼭 느끼시고 후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 가지 행동이 나의 성공과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후원의 혜택은요. 가망 소비자를 사업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신규 사업자가 나의 친구가 돼서 평생 친구가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자, 돈으로만 생각하면은요, 사실 물건 하나 팔고 뭐하고 가망사업자, 가망소비자, 사업자를 후원했을 때 당장 나한테 크게 오는 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나와 같은 사업자가 됐을 때 나한테 오는 혜택은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집에 앉아있고 다른 데 여행을 가도 그분들 때문에 꾸준한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후원의 혜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하는 거는 어때요? 꾸준한 소득을 만들기 위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꾸준하게 후원을 했을 때 팀이 만들어집니다. 자, 팀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꾸준한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자, A팀, B팀이 있어요. 저희가 A팀, B팀을 골고루 후원을 합니다. 우리가 두 줄 바이너리에서 후원을 양쪽에 한 줄씩 한다. 두 줄만 후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두 줄 안에 사람을 보자고요. 우리가 후원의 개념, 바이너리의 개념은 두 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두 줄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할 건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두 줄을 하려니까 딱 두 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두 줄만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다 보면 근데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요. 그 두 줄 안에 수 없는 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꾸준하게 팀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꾸준하게 두 줄 안에서 만들어가는 일이, 꾸준하게 후원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꾸준한 소득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좀 현명하게 후원을 하는데 막 후원을 해도 나한테 얻어가는 것도 없고 힘든 후원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현명하게 후원을 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소비자 후원과 사업자 후원을 좀 나눠놨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바로 사업자로 가기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후원하는 방법도 조금 차이를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소비자 후원을 하면서 거기서 매출이 나오면 사업자 후원하는 것처럼 시간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제품도 안 드시는 분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는 후원의 종류는 사업자 후원, 소비자 후원 두 가지로 조금 나눠 놓으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조금 효과적으로 후원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소비자 후원도 지속적인 팔로우업과 팔로우스루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저는 처음에 있을 때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커피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팔로우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커피를 좀 바꿔 마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 커피 사업하니까 바꿔 마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커피 사업에 대해서 먼저, 커피의 효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게 뭐예요? 1차적인 게 그 사람이 내 제품을 먹게끔 하는 게 1차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소비자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자, 그 안에서 계속해서 어때요? 커피를 꾸준하게 마실 수 있게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관리해주는 게 팔로우스루예요. 자, 사업자 후원과 소비자 후원하고 팔로우업과 팔로우스루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을 꾸준한 매니아 사업자가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팔로우스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해서 내 제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먹게끔 하든지 아니면은 만남을 유지를 시켜야 돼요. 자, 다음번에 내가 오늘 얘기를 해서 제대로 안 됐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어때요? 다음번에 또 얘기해서 커피 아직도 그거 마셔? 바꿔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어때요? 팔로우 뚜루루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커피를 먹고 있어. 팔로우 뚜루를 하게 되면은요, 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꾸준하게 이걸 먹어봐. 자, 먹고 있지?
관리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일부러 그 사람을 가서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내 에어리어 나의 명단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뭐 한 번 혹은 두 번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전화만 하면 전화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겠죠. 내가 특별히 가갖고 미팅하고 뭐 스폰서하고 조인을 시켜서 뭔가 뭐 후원을 하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내가 이 제품을 드시게끔 연결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부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쩔 때 내가 계속해서 팔로우트를 하다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꾸준하게 인쇄소득을 만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오토십에 관한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멈추세요. 멈추고 뒤로 한 발 물러났다가 어때? 바로 계속해서 우리는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한 방에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부정적이든 아니면은 뭐 긍정적이든 한 발 한 발 소비자는 계속해서 마니아는 뭐예요? 제품에 대한 마니아지만 나에 대한 마니아예요. 나를 보며 뭔가 충전이 되고 나를 보면 뭔가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다라는 나의 마니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만나는 거를 부정적이게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를 만나는 것을 좀 편안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는 게 바로 후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후원도 사업자 후원처럼 비슷하게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관리는 어때요? 사업자 후원은 직접 가서 만나고 터치해주고 뭔가 비전을 데리고 와서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자 후원은 어때요? 계속해서 관심만 가져줘도 먹는 건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 대한 마니아층이 되면 내가 아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좋은 정보나 내가 최지연이 이렇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소개할 수 있는 나의 마니아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니아를 만드는 후원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그 안에서 또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매니아를 만들기가 너무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제품을 먹게끔 만들어 줘야 되잖아. 근데 사람은 질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너무 제품에만 집중을 둬서 이 제품은 좋은 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맞죠? 안 나오는 법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 내가 먹어서 맛있고 내가 먹어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들은요 좋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언제든지 제품 따라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니아를 만드는 후원은 또 다릅니다. 마니아 소비자는요 이 적극적인 사업자의 관심과 호응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뭔가 먹어서 좋아지고 내가 뭔가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고 알아주는 사람한테 내가 제품을 사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이라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때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도 혼자 있고 싶고 뭔가 머리를 비우고 싶은데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줘야지. 근데 우리의 일이 누구한테 관심 갖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이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관심을 갖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뭐를 먹는지 관심을 갖는 거고요. 그 사람이 뭐를 입는지 관심을 갖는 거고요. 그 사람이 변화된 거를 관심 있게 봐주는 게 바로 마니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커피 한 박스를 전달했든 아니면 화장품 하나를 전달했든 아니면 뭐 비타민 하나를 전달했든 뭐를 전달했든 그분한테는 제품을 먹는 것도 관심이지만 달라진 것을 캐치해내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야. 그리고 전화나 아니면 톡으로나 내가 너한테 관심을 갖고 있어. 나는 너를 항상 바라보고 있고 네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 내가 느끼고 있어 라는 거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 나의 관심을 기다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의 마니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제품에 대한 컴플레인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자, 능력을 가지려니까 내가 약사도 아니고 뭐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해줘? 자, 여러분들 제품에 대한 컴플레인이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대부분의 분들 내가 보면요 반반씩 나눠져요. 어떤 분들은요 제품에 대한 컴플레인이나 뭔가 뭐 거안에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요 우선 어떻게 하시냐면 어머 그게 여기에서 왜 나왔어? 어머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공장에서 문제가 생겼나 보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의 잘못이고 자기가 회사잖아요. 그 사람한테 제품 팔 때는 나 믿고 먹어봐 그랬잖아. 그치? 나 믿고 먹어봐. 근데 컴플레인이 나오니까 회사가 해야 돼. 여러분들 그렇게 대처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1차적으로 누구의 책임이에요? 뭔가 컴플레인 나오는 거는요. 전달한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대응해? 그렇다고 내가 그거를 다시 만들어줄게. 아니면은 이렇게 내가 병원비를 대줄게. 이게 아니야. 뭐가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작은 컴플레인인데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나한테 신뢰가 쌓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품에 대한 컴플레인. 왜 이거 먹었는데 설사가 나오고 뭐 했어? 그러면은, 그거 왜 그래? 네가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힘들었겠네.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 또 있었어. 내가 관리해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어.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나아질 거고, 만약에 제품에 대한 컴플레인이라 그러면 힘들었겠네. 놀랬겠네. 하지만 무슨 회사에다가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알려줄게. 나도 놀랬어.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 내가 전달을 해줬기 때문에 미안해. 하지만 뭔가 상황을 보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이유에 대해서 찾아서 내가 적극적으로 해줄 테니까 조금 기다려봐. 응? 그래서 안심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작은 문제라도 내가 나이스하게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한 마니아가 됩니다. 굳이 내가 그거를 일일이 뭔가 찾아서 뭔가 컴플레인 하지 않아도 나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작은 컴플레인이 하더라도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서 앞에 나가서 힘들었겠네. 아니면 내가 아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달라질 거야. 조금만 우리가 참고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팁들, 그런 스킬들을 조금 쌓으시는 게 가장 좋은 후원의 방법이에요. 자, 후원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소비자라고 그냥 내가 해바라기 식으로 계속 판매를 해야 될까요? 우리 바이너리에서 후원의 개념, 그리고 소비자를 관리하는 개념은 마지막은 뭐예요? 소비자의 마지막 단계는 소개예요. 그쵸? 사업자의 마지막 단계는 리더로 키우고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셀프 리더가 되는 게 마지막이지만, 여기서는 소개를 받는 게 후원의 끝이에요. 소비자는 마니아를 만들어서 소개를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계속 주변에 커피를 전달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소개를 받는 후원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나는 사업자고 그 사람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꾸준하게 뭔가 뭐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나를 지켜본다는 걸 항상 느끼고 계실 거예요. 나의 소비자는 내가 나한테 제품을 사 먹는다는 건 네가 진정으로 그 회사에 진정으로 올인해서 하고 있을 때 내가 제품을 사 먹는 거지, 썰렁썰렁 했을 때 제품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네트워크 제품은 특이하게 그 사람이 잘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을 먹고 안 먹고 아무리 좋아도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비자라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사업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오늘 이렇게 사업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제품 믿고 먹어도 돼. 나 믿고 꾸준히 먹어도 돼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지원이한테 한번 소개 한번 해볼까? 그러면 나처럼 관리를 잘 해주겠네. 그러면 나는 요거 더 먹지 않겠네. 자, 소개는요, 내가 누구한테 소개를 해줘도 1인칭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소개시켜줘서 그 사람이 나와 같은 행동을 해주고 나처럼 해줘야지 소개해도 욕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벽하게 내가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땐 소개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사업을, 내가 하는 사업을 성실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소비자가 믿을만하네. 그러면 내가 믿는 이 사람한테 소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소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활동하고 나의 성장,
내가 이번 달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성장했어. 덕분이야. 네가 제품을 꾸준하게 먹어줘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고마워. 이렇게 계속해서 나의 성장을 내 소비자 파트너에게 계속해서 소개를 해야지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걸 하시는 거예요. 자, 제품과 사업을 소개하는 가운데 좋은 소비자가 나옵니다. 자, 먹는다고 너는 그냥 알 필요 없고 이거 좋으니까 그냥 먹어 하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이게 왜 좋은지, 그리고 이 회사가 왜 좋아서 이런 좋은 제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알아서 지식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거기 소비자로서 알아야 될,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을 줘야지 좋은 소비자가 나옵니다. 양질의 소비자가 나와요. 그걸 알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원이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먹어. 그러면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너 그거 왜 먹어? 너 먹으니까 좋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먹니? 물어봤을 때, 자, 소비자가 지식이 없으면 어때요? 아, 그냥 누가 지원이가 좋다니까 그냥 먹는 거야. 좋긴 좋더라. 그러면 소개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자, 소비자한테 꾸준하게 내가 좋아진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이걸 먹은 왜 좋은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제품을 싸게 샀으면 왜 싸게 샀는지, 회사에서 프로모션 이렇게 해갖고 싸게 먹은 거니까 다음에 프로모션 나오면 또 싸게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를 계속해서 알려주니까 소비자는 지식이 생기죠. 그럼 누군가가 그 제품이 좋다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아, 이 제품은 이렇게 미국 회사가 갖고 온 건데 내가 먹어보니 굉장히 좋더라. 거기에 관리해주는 사람도 디테일하게 나한테 모든 정보를 주고 해서 내가 먹을 때 의심 없이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한번 먹어봐. 나 너무 좋더라. 이렇게 하면서 소개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 난 몰라. 나는 그냥 좋으니까 먹는 건데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품이나 사업에 대한 소개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업을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보를 줘야지. 본인이 누군가한테 정보 줄 기회가 생기면은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방법을 아셨죠? 그리고 어때요? 정성이 담긴 제품 안내. 자, 우리가 가장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제품 먹는 사람들에 대한 아니까 그냥 알아서 먹겠지. 아니요. 친한 사람이고 조금 더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가진 사람일수록 조금 더 정성스럽게, 그 사람들이 가망 소비자, 가망 사업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정성스럽게, 조금 더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한테 제품 안내든 뭐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소개를 받을 수 있고 잘하는 어때요? 소비자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품에 대한 거는요, 그냥 툭툭 던지지 마세요. 뭔가 하나를 가지셨으면요, 정성스럽게 처음과 끝을 제대로 얘기해서 안내를 해주시는 게 소비자 관리의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개를 받는데 소개 하나 해줘. 이게 아니라 주변의 상황을, 그 사람과 계속 오랫동안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품도 소개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도 알게 됐을 거고, 뭘 알면 정확하게 소개하는 방법과 소개할 사람을 지목해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계속 소통하고 하면은 주변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고 뭐가 있으면은 딱 한 명만 소개해봐. 뭐 그거 안에는 뭐 끊임없이 조금 너가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해봐. 근데 어떤 사람? 뭐 긍정적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몸이 아프면은 뭐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이든지 주변에, 그러면은 아마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 나의 주변에 누구 있는데 뭐 살이 이렇게 쪘고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 사람 하나만 소개시켜줘봐. 하나만 시켜주면 내가 그 사람 해서 그 주변까지도 내가 드실 수 있게 한번 해볼게.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줘봐. 그냥 무작정 그냥 한번 소개시켜줘, 한 명 소개시켜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지목을 해서 소개를 한번 시켜줘. 그리고 몇 명만 소개시켜봐. 이렇게 얘기해서 정확하게 내가 소개를 받고 싶은 사람, 그리고 받고 싶은 방법까지도 제시를 해주는 게 가장,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냥 한 명 소개시켜줘 그러면요, 아 그래 알아서 생각해 볼게. 아 소개시킬 사람이 없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팀의 누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소개를 한번 시켜볼까? 그러면 얘 나오겠죠. 그 사람 상황이 어떤데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어때요? 가망 고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은 뭔가 할 때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정확하게 제시하면 그 사람한테 부담이 될 것 같지?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선택을 못해요. 그쵸? 선택을 못해요. 만약에 밥을 먹으러 가자 그러면 우리 뭐 먹을까 그러면 뭐 아무거나 먹지 뭐 하고 그래서 뭘 먹어? 그러면은 짜장 짬뽕 그러면 짜장 짬뽕 어디서 뭘 먹지? 그러면서 선택을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먹게끔 내가 먹고 싶은 게 만약에 짜장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럼 네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짜장을 먹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짬뽕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자, 오늘은 만약에 짬뽕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오늘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 얼큰한 짬뽕물 한 그릇 하고 싶지 않아? 어때? 내가 먹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 먹고 싶게끔 얘기를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네. 그것도 그러네. 너무 좋네. 그러면 짬뽕 먹어볼까? 하면서 그 사람도 동조하게끔 돼 있어요. 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짜장 짬뽕 뭐 할게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소개하면 너한테 갈 수 있는 거 상상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 사람을 소개하게끔 하고 싶게끔 만드는 게 바로 우리 소개를 잘 받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소개할 때 얻는 이득까지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짬뽕을 먹었어. 짬뽕을 먹었을 때 뭐예요? 날씨 꾸물꾸물한데 몸도 으슬으슬하잖아. 얼큰하게 하나 먹으면 속도 쫙 풀리고 기분이 엄청 좋아질 거예요. 매콤함. 그쵸? 그럼 소개했을 때 어떤 이득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소개했을 때 10% 정도의 페이백이 너한테 돌아갈 수 있어. 그리고 너가 지금 네 코드를 가지고 먹고 있잖아. 근데 너는 오토십을 해서 계속 먹어서 누적이란 게 없는데 네가 소개를 한 달에 한 명 정도만 해서 밑에서 먹게끔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밑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그냥 네가 하지 않아도 저축처럼 내 연금처럼 쌓일 수 있어. 그래서 혹시나 네가 나중에 뭔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럴 때 연금처럼 뺏어 쓸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어. 나는 임팩트 있게 양쪽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돈을 벌어가지만 누군가 지금 할 수 없을 때는 저축을 해놨다가 나중에 가져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혜택을 가져갈 수 있어. 그래서 한 달에 한 명 정도 네가 소비자 회원을 소개시켜보면 어떻겠니? 어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개를 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최고치의 이득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작게 너 10% 그냥 더 가져가. 나 그거 안 가져가면 그만이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이득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관심이 가져갑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몇 번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큰 돈을 나중에라도 내가 일을 하면 벌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은 내가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 소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저축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소개를 했을 때 이득을 끊임없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으로 소비자가 안내하면 너무 좋겠죠. 자, 소비자라고 그냥 소비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매니아층이 사업자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의 양이나 그 시너지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쌓아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속도는 느리지만 소비자 매니아층을 매니아 소비자가 꾸준하게 관리하다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해서 사업자가 됐을 때 정말로 팀은 크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으로 안내하는 후원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알아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판매보다는 사업 정보 전달이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비자층을 관리할 때도 끊임없이 제가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나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전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하라고 너 해봐 돈 벌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거를 먼저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 브리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자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가. 그리고 스스로도 토닥토닥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보다 사업 정보를 전달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뭔가 판매를 했다라고 해도 내가 어떤 사업이고 이 제품이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은 사람이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확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제품만 전달하고 만약에 사업에 대한 뭐 비전이나 이런 걸 설명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업이 뭔지도 몰라서 전환할 수도 없어요. 그냥 제품만 계속 좋은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사업 정보를 전달을 하면 그분이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본질을 잘 전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비즈니스의 본질을 그냥 판매하는 일, 판매해서 소득을 가져가는 일로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는 못 팔아. 그래서 너무 제품도 좋고 너무 사람도 좋은데 내가 못할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못하시는 분들이 아마 주변에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매일 어때요? 판매에 대한 거. 판매해서 이렇게 소득이 올라가면 내가 이렇게 가져가고 그 사람이 사업자가 되면 내가 돈을 이렇게 받고 이것만 설명하시다 보면 그래요. 하지만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뭡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스스로 클릭해갖고 자동 클릭해갖고 자기가 사먹는 매니아층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판매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는 판매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스스로 매니아층이 돼서 내가 스스로 구입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그래서 본질을 잘 전달합니다. 거기에 조금 더 나가서는 그 사람이 누군가 나같이 사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뭔가 하면은 자, 꾸준한 인쇄소득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줄 수 있는 여행 그런 패키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받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리더로서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네트워커로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본질까지도 차근차근 너무 무리하지 않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1차적인 목표를 주셔야 돼요. 아까 본질적인 거 설명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물건 파는데 집중하지 않도록 하고요. 소비자가 사업적 기회를 잡도록 현명하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사업자 파트너들한테는 소비자 파트너들한테는 너무 서둘러서 뭔가 사업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매출을 유도하거나 이러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배려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래도록 마니아층으로 남는 건 아니에요. 현명하게 밀당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연애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밀당을 어떻게 해야지 잘한다 그래요? 밀당을 잘해야 된다 그러죠? 이거를 잘해야지 연애를 잘한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밀당을 잘 해야지 현명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치고 나가야 될 건지 언제 뒤로 빠져야 될 건지를 잘 행동하시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무리 없이 나한테 점점 가까이 오고 결국에는 우리 시스템 안에 있는 리더들과 아니면 파트너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현명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마니아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전향할 수 있는 큰 역할들을 하게끔 됩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된 팔로워과 팔로워 스루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가망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것. 가망 사업자에게. 자, 가망 사업자라는 건 뭐예요? 전체적인 나한테 꾸준하게 먹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지금 꾸준하게 먹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분들이 사실은 먹고 사업 조금 하다가 나가신 분들도 있고 꾸준하게 사업은 안 하지만 코드를 가지고 오토십을 계속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먹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업자로 당길 수 있겠죠. 당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당겨주기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눈빛이 알아요. 자기 돈 벌고 싶거든.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저도 안 끄는 분들도 계세요. 안 끄는, 간절해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본인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누가 끌어당긴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후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가망 사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소 부정적인 사람들 굉장히 있을 거예요. 부정적으로 소비자가 부정적으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은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사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 팔아주고 하나 먹어주면 되지 생각하지 부정적으로 이건 어때 저건 어때 꼬치꼬치 물어보고 뭔가 지적질하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가망 사업자, 소비자의 관심, 그런 부정적인 관심에 보이는 사람들을 긍정으로 이끌어내면 그 사람이 사업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뭔가 물어보고 관심이 뭔가 공부를 했으니까 지적도 하는 거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그쵸?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보거나 들어보거나 관심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게 생각이 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화내지 말고 워워하고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거를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거 다른 부분들을 얘기하고 물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떤 경험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나는 조금 생각은 다르다. 하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시너지가 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해보면 어떠냐고 좀 끌어당기는 그런 스킬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관심을 표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이 사업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계속 팔로우 스루를 하는 게 사업자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준 스폰서의 티업으로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딱 멈추는 부분들이 있어요. 소비자를 사업적으로 바짝 끌어당기지 못하는 부분들은 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내가 내 지인이고 내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사업자로 해서 내가 끌고 가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가 결국에는 괜찮은 사업자를 놓치게끔 돼 있거든요. 자, 그 사람이 사업적으로 비전이 있다 싶으면 무조건 위에 상위 스폰서와 그 상위까지 오픈을 싹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큰 비전을 보고서 나도 조소연처럼 할 수 있구나. 최병채처럼 할 수 있구나. 신경환처럼 할 수 있구나 생각을 들고 자, 나도 이곳에 한번 들어가 봐야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했을 때 내가 핸들링하고 내 팀 안에서 막 해서 티업을 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자를 만들다 그러면요. 그 당사자를 티업합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키워야 돼. 팀한테도 이런 분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막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티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괜찮은 사업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런 마음을 밑으로 쫙 감추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나의 대단한 먼저 성공한 사람들의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계속해요. 그래야지 나보다 큰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보다 큰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 근데 아무리 내가 높이 띄우려 그래도요. 내 안에서 내 팀 안에서 갇혀 있으면 크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도움을 줄 스폰서들이 많잖아요. 위에 스폰서가 많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줄 스폰서한테 계속해서 그 사업자를 티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움을 줄 스폰서는 뭐예요? 잘 오셨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분을 계속해서 어때요? 악수하고 뭐하고 같이 하면서 미팅도 같이 하면서 티업을 해주면서 그 사람이 사업자로 확 전환할 수 있게 그리고 큰 비전을 볼 수 있고 스스로 밑에서 스폰서가 끌고 다니는 괜찮은 멋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뭔가 하나 결과를 크게 내지 못해도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파트너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내가 나를 추천한 파트너 스폰서뿐만 아니라 그 위에 스폰서, 그 위에 스폰서, 위에 스폰서까지 내가 존경하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지 큰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큰 시스템에 들어오는 거는 뭐예요? 그 파트너가 그 위에 업 스폰서만 따라가는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나의 든든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가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 스폰서나 이런 파트너들의 티업을 해서 비전 제시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사업자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시스템으로 안내하는 후원. 자, 이렇게 티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으로 먼저 우리가 후원의 끝은 뭐예요? 또 시스템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와야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먼저 시스템 안에 플러그 인 하고 있을 때 성공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없는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성공 시스템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소비자 팔로우 트루를 계속하고 사업자 팔로우 트루를 계속하면서 내가 늘 시스템 안에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꿈의 목표, 내가 원하는 성공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훌륭한 사업자를 배출할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이에요. 이 안에서 배우게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알아요. 여러분들 더 많은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고 해요. 하지만 아무리 내 자식 내 맘대로 됩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맘대로 되면 학교를 왜 보낼 거야? 내가 다 하지. 자, 여기 가방 끊고 내가 수학 못 가르치고 뭐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올곧게 살았기 때문에 자식한테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나처럼만 살면 삐뚤어지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자식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공인된 시스템에 학교를 보내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명확한 시스템을 배우고 그렇게 따라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성인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시스템 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업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른 것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그렇습니다. 유독 시스템 안에서 성장을 해야지 훌륭한 사업자가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성공 공식을 이 시스템 안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수학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공식이나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방법을 아는 사람. 자, 똑같은 수학 문제를 풀어도요, 좀 쉽게 풀 수 있는 사람들이요, 속도도 나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식을 알려주는 데가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성공 공식을 시스템 안에서 꼭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가서 다 하려고 하면요, 호기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귀중하고 멋진 사람들이에요. 혼자 보기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 사람의 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는 막 여기서 가서 그 사람이 편하게, 그리고 회사에서 뭔가 일어나는 걸 내가 시스템에 참여해서 다 날라서 알려줘요. 라디오 방송처럼 다 합니다. 뉴스 중계처럼 다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이곳에 들어와서 뭔가 배우고 싶을까요? 안 배우고 싶을까요? 배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멋지게 설명해주고 나한테 직접 찾아와서 정성을 다하는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곳에서 받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전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비전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기 오면 누구를 볼 수 있는데 그분의 성향이나 그분의 저거는 너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분이야.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만날 수 없어. 그러니까 가보자. 그래서 호기심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오게끔 만들어야 돼. 한 번 와갖고 비전을 못 느끼면 2번, 3번, 4번 계속 와서 비전을 느낄 때까지 이곳에 끌고 올 수 있으면 끌고 와서 본인 스스로 안 오면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일이에요. 10명 데리고 오면 1명 데리고 올까 말까예요. 그래서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호기심을 자극해서 데려다 놓고 해야지 거기서 또 사업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반드시 나 초대할 거야. 자, 오늘 내가 조소연 사장님이란다. 송하윤 사장님한테 미션을 줬어요. 이제 강남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할 건데 혼자 왜 그 먼 포천에서 혼자서 차에 타고 오냐? 어? 자, 5인승 차지만 좀 편하게 와야 되니까 4인 4명 태우고 오자. 그랬더니 오늘 4명 태우고 오셨어요. 한 차에 같이 오셨어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혼자는 안 오실 거예요. 항상 4명 이상. 뭐 차가 내도 2대면은 8명. 그쵸? 이렇게 해서 같이 다니는 거. 반드시 나는 뭐뭐 하겠습니다. 결단 결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지 이게 아니라 자 목표를 세웠잖아요. 일주일에 본사에 갈 때 4명씩 나 포함해서 4명이 오기로 했으면 4명을 어떻게든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그건 하겠다라는 나하고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때요? 사업자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랬을 때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진심 어린 배려. 사람의 관계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내가 배려를 하지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진심으로 자기를 본인을 위한 행동이라는 걸 느꼈을 때 그 사람은 움직입니다. 자, 마음이 움직여야지 몸도 움직이는 겁니다. 조금 힘들어도. 그래서 내가 너를 뭐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너하고 함께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얘기를 해서 진심으로 배려를 해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파트너를 내가 모시고 오지만 나중에는 파트너가 나를 모시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시스템 안을 끌고 들어오는 것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상황이나 이런 것들 잘 살피고 진심으로 타이밍을 봐서 초대 계속해서 안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후원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장 후원할 때 두려운 게 뭡니까? 사람 만나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시는데 거절에 대한 거. 내가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할까 봐. 그거는요. 처음에 갈 때부터 상황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뭔가 얻기 위해서 간 겁니까? 얻는 거는 당장 얻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뭔가 계획을 해서 한다면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내 얘기를 하는 데까지가 바로 내가 할 일입니다. 첫 번째 미팅에서는. 근데 뭔가 얻으려고 생각하니까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본인이 거절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뿐입니다. 거절에 대한 공포를 없애셔야 돼요. 그리고 행동은요. 예측이 가능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저는 조금요,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팅을 갈 때 항상 저는 누군가 미팅 했을 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미리 다 공부를 조금 합니다. 그 사람 미팅을 할 때, 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생각해서 갑니다. 근데 아직도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행동 예측 가능한 모든 것들이 같이 있을 때 팀이 나타나는 거지 그게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팀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에 대한 공부, 우리 제품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팅에 대한 스킬에 대한 공부를 항상 하시고 자기가 있을 자리에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망 사업자가 사업에 관심을 기울일 때까지 기울일 때 항상 후원으로 해야 됩니다. 가망 사업자가 사업에 딱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확 땡기셔야 돼요. 어떻게? 팀하고 같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망 사업자가, 소비자가 나 사업 해볼래 그런데 내가 훅 땡겨. 내가 꽉 쥐고. 그래, 그거 안 돼요. 가망 사업자가 사업에 기울일 때 그때 팀하고 조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너지가 가장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하고 싶은 사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어떻게 안 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빨리 팀하고 조인시키세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해야지만 그 사람이 사업자로 발돋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후원의 두 번째 사업자 후원에 대해서 제가 좀 빨리 알려드릴게요. 자, 사업자가 됐어요. 소비자가 관심을 가져서 팀에 조인이 됐습니다. 팀에 조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후원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막막하실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자립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자립을 시켜야 돼? 자, 어떻게 후원을 해야 자립이 되는지. 자, 처음에는요, 아낌없이 후원을 해야 됩니다. 자, 항상 같이 옆에 있어줘야 돼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때는요, 약간 뭐예요? 아기처럼 옆에 붙어 다녀야 돼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를 보게끔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위기가 와도 현명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시스템 안에 정확하게 조인돼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가면 안 그만둬요. 근데 그 안에 힘이 빠지게 되면 그만두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아낌없이 후원하고 위기를,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줘야지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매출을 매출을 끊게끔 하고 밑에 파트너가 들어오게끔 하고 하는 게 초기 사업자의 후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초기 사업자 3개월, 6개월은 멘탈 잡아주는 거예요. 멘탈 잡아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옆에 있어줘야지 멘탈이 잡히는 거. 팀이 있다라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힘들어도 쓰러져도 잡아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포기를 안 합니다.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여기서 투자하고 한 것도 없는데 다 놓고 나간다는 거는요. 더 이상 나를 잡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후원을 해줍니다. 초반에. 그리고 거창한 말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거창한 말보다 한 가지 행동했을 때 끊임없이 칭찬해주고요. 용기를 줍니다.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래서 너 이렇게 해봐가 아니라 함께하는 행동정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것도 봐도요. 잘 못하셔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해야지 그걸 보여주는데 나도 못하는데 뭘 보여줘. 아니요. 여러분들 마인드로 딱 써서 힘들지만 견뎌내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행으로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미팅이든 내 미팅이든 함께 다니면서 용기를 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미팅에 실패했으면 차오는 길에서 내가 예전에 더 힘든 일도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극복하니까 그 사람은 지금 내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어. 근데 이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설득할 수 있을 거야. 자, 이런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지만 이 가운데 한 명, 두 명 나하고 함께 하는 사람이 생기면 바이너리는 완성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들의 한 명, 두 명을 찾아주는 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괜찮은 사람을 고르는 일인데 이런 행동 정도, 이런 어려움 정도는 이겨내는 거야. 우리가 함께 하니까 이겨낼 수 있어 하고 끊임없이 용기를 주고 끊임없이 칭찬을 해주고 끊임없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줘야지 내 사람이 돼요. 초보 사업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은 후원이에요. 여러분들 초보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후원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알아서 하겠지. 좀 잘하시는 분들. 근데 잘한다고 놔두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때요? 소통하고 후원하고 내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큰 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원을 할 때는 자세도 좀 바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올곧게 그대로 복제해서 후원이 되십니다. 자세가 좋아야지 결과가 좋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 운동선수가 도움닫기를 하는 이렇게 도움닫기에서 이렇게 길게 창 들고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처음에 딱 발을 딛고 뛰는 순간 될지 안 될지를 아신대요. 될지 안 될지를. 그래서 준비가 제대로 되고 도움닫기를 제대로 했을 때 결과가 좋다는 것도 알고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뛸 때부터 뭔가 이상해 이렇게 뭔가 정식적이가 아니야 그러면 결과도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 뭐예요? 제품에 대한 지식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어때요? 정보 그쵸? 그리고 표면적으로 나오는 나의 의상 그 다음 메이크업 머리
이런 것까지 다 완벽하게 자세를 딱 갖추고 누군가를 만들고 후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후원이 실패돼도 상관없어요. 실패가 아닙니다. 다음번에 또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그런 기회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초기 사업자를 어떻게 시스템 안에 참석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후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평생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6개월 동안 인큐베이팅을 잘 하셔야 돼요. 파트너들을. 인큐베이팅을 해서 먹여주고 떼어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6개월 동안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후원은 상대 입장이나 배려해서 장점을 살려주는 일이에요. 자, 후원 가서 나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후원은 그 사람을 티업시키고 그 사람을 높이 띄워주는 일이에요. 나는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지인을 만나러 가잖아요. 파트너의 지인이나 아니면 소개자를 만나러 가면은 일단 어때요? 그 사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이 나의 A 하는 역할을 뭐예요? 나 자랑이 아니라 이 회사 자랑, 나의 파트너 자랑.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높게 띄워주고 장점을 살려주고 그리고 이번 미팅을 해봤더니 이 파트너한테 이렇게 피드백해 사장님이 이거는 되게 잘하시네요. 제가 이번에 미팅 같이 가봤더니요. 사장님이 이걸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이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제가 미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그거 해주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자기 역할이 아주 작아도 잘할 수 있는 것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후원은 후원 상대자, 그다음 후원을 그 미팅을 의뢰한 사람들의 장점을 계속해서 발굴해주는 일이에요. 후원할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발굴해주지 않고요. 자기가 다 하고 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내가 가야 돼. 그 사람이 가면 안 돼. 하지만 후원할 때 어때요? 정말 중요한 사람은 커스터머가 아니에요. 초기 사업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주고 초기 사업자가 미팅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상황을 파악해서 다음번에 잘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좀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게 바로 제대로 된 후원입니다. 제대로 된 후원. 팀 시스템은 사업 자세가 완벽하고 훌륭한 리더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밑바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팀 시스템 가장 많이 하고 계시죠? 팀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소소한 여러 가지 그 교육들이 훌륭한 리더를 만드는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팀 시스템을 조금 디테일하고 좀 잘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직업처럼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알바가 아니라 본사 시스템이나 아니면 큰 시스템 참여할 때만 내가 엔젝타의 직원으로 아니면 엔젝타의 IBO로 와가지고 막 이렇게 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역에 있을 때도 소소하게 가가지고 매일매일 출근해서 팀 시스템을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팀을 제대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팀워크를 극대화하는 후원들이 있습니다. 후원들이 팀에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팀에서 내가 명확한 큰 시스템에 배운 거를 팀 시스템에 접목을 시켜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비전 제시는요 각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팀에 맞는 비전을 제대로 제시를 해주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또 계속해서 팀의 인원들은 계속 늘어나고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비전을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팀의 비전이 모아졌으면 공동의 그 비전을 각자 연결을 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뛰는 게 우리가 후원이에요. 함께 뛰는 게. 그래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누구나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나 팀의 시스템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이나 사업자분들은 팀 시스템과 비전을 조금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누구나 다 공동 목표로 해서 함께 조금씩이라도 뛸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팀원들이 누구나 다 자잘하게라도 참여할 수 있게 공동 목표를 가지고서 이거는 팀의 일이고 그룹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같이 뛸 수 있는 것을 계속 비전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행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비전을 계속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거든요. 내가 같이 돈을 벌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성공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꿈이 얼마나 커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누군가 사업자나 누군가 리더가 탄생하고 하면요, 가슴이 설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난다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꿈의 크기가 점점 늘어난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내는 기쁨, 그리고 함께 해내는 그 희열을 느끼게끔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작은 거라도. 내가 혼자 냈을 때 기쁜 게 아니라 함께 팀으로 뭔가 꿈을 실현할 수 있고 내가 꿈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다는 것을 계속 느끼게끔 해주는 게 사업자로서, 그 다음에 후원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주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일할 때만 만나고 아니면 놀 때만 만나고 이게 아니라요, 꾸준하게 그냥 내가 가족처럼 계속 만날 수 있도록 계속 팀에서는 그런 자잘한 행사나 자잘한 무슨 뭐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끊임없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주기 전까지는 스스로 찾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매일매일 출근을 해서 뭔가 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플래티넘 이상이나 직급자분들이나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침에 정리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지만 초기 사업자분들은 사실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게 될 때까지 어때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서 소통하고 자주자주 소통을 해서 우리 기존 사업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셔야지 초기 사업자들이 우리 기존 사업자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든. 스폰서가 오는 자리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활동하고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조금 계속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우리 팀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거를 본인 스스로 깨닫고 나도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팀원을 내가 또 만드는 후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팀을 만들기 위해서 하잖아요. 내 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에는 위에서 배우고 뭔가 팀으로 내가 어떤 팀에 속해 있지만 속해 있는 안에 또 하나의 팀이 나타나야지 나도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고 내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후원은 뭐가 있을까? 팀을 만드는데 최상의 방법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팀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어떤 팀은요, 시스템 안에 그냥 꽂아놓고 막 주입식으로 하면 팀이 만들어지는 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안 되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니스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팀이 있어요. 하지만 그룹 안에서 하는 것들은 다 참여를 하면서 자기 팀에 가지고 있는 색깔에 따라서 팀 만드는 방법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팀, 내 조직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어떤 팀을 만들었을 때 가장 큰 시너지가 나는지 함께 만드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원할 때 숙지해야 될 거는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야 되고,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 성별에 따라 이거는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는 리더를 만드는 후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거나 뭐 하면 리더가 되고 그 이전에는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결국에는 리더를 만들어야지 그 분들로 인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리더를 만드는 후원에는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자, 리더는 꿈이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들어와 계신 55분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들 맨날 사업 설명회 때 YNJ타에 대해서도 하고요.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그 안에 아마 본인들의 꿈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하면서 내가 잊어버렸던 나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고서 계속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요, 꿈이 명확하셔야 돼요. 명확해서 계속 쓰고 내가 명확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써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꿈이 굉장히 명확하고 그리고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꿈을 터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꿈을 꿀 수 있게끔 계속해서 꿈은 꾸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루라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데 같이 보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돈 많이 버는 사람 아니고요. 리더는요, 먼저 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한테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함께 하는 것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솔선수범은요, 들어온 걸 치우고 뭐한 거 힘든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일에 한 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먼저 하기 전에 내가 주어진 일들 중에 그냥 다른 사람이 하면 그때 이렇게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일이 있어요. 어차피 해야 되는 일 중에 내가 먼저 하는 게 바로 솔선수범입니다. 아주 큰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리더를 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됐을 때 굉장히 큰 리더들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리더는 꿈이 죄송해요. 그리고 리더는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자, 긍정적으로 하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긍정적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부정적인 걸 약간 생각을 안 했을 때 긍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기 전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건 안 나옵니다. 긍정적인 거는. 그래서 리더는 조금 긍정적이셔야 돼요. 뭔가 굉장히 힘든 일들이 굉장히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될 것 같아.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안 되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9이 부정적이더라도 한 가지의 긍정을 이끌어내서 끌고 갈 수 있는 게 리더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 와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나하고 하는 사람과 함께 성공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리더는 언제나 좀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명심을 좀 하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내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은데 외로워요. 소통하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자,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 어떤 말 한마디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나오시죠?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되게 많아요. 나는 혼자고 주변의 일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리더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 리더의 행동 하나, 툭툭 던지는 말 하나가 얼마나 파트너들한테 영향이 끼치는지 리더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재미로 툭툭 던지는 말들도 주변의 파트너들은요, 어떤 사람은 그걸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 나 이건 못하겠네 하고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다. 리더는 항상 내 주변에 사람이 많지. 그러면 내가 행동 하나, 말 하나, 아니면은 미소 하나, 표정 하나라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는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리더는 항상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파트너 먼저. 저는 배려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항상 파트너들이 먼저 조금 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파트너들이 저를 편하게 해줘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배려하고 하는 것들이 항상 몸에 배 있어야지 받는 것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어요. 내 몸에 배려가 없으면 받는 것도 감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는 리더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대방을 너무 홀하게 대우하거나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툭툭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면에 리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라면요. 리더를 알아보십니다. 뭐예요?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리더로서 인정을 해주고. 한 사람이라도 뭔가 이곳에서 파트너가 있고 아니면 이곳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리더로 인정을 해주고 공손하게 리더가 어때요?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알아보고 그쵸? 그런 것처럼 리더는 리더를 알아보는 행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리더가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배려하고 그 다음에 낮추고 겸손하는 자세를 잊지 말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리더로 거듭날 것입니까? 리더는 후원은요. 제가 지금 1시간, 2시간 가까이를 후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중요하게 후원에 대해서 얘기하냐. 후원은 리더에게 주어지는 가장 어때요? 최고의 덕목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소통하고 후원하는 게 지금 직급자들이잖아요. 지금 밑에 가망 소비자부터 가망 사업자, 그 다음에 매니아 소비자, 그 다음에 리더들, 그 중간 리더들까지 다 소통하고 후원하는 게 바로 어때요? 리더들이에요. 최고 리더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원은 리더가 가져가야 될 가장 큰 목록이에요. 그래서 후원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 리더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후원은요. 바로 여러분이 바로 최고의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가장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정말 잘하시고 계세요. 정말 잘하시고 계신데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덜 결과가 나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제니스N의 리더분들이 지금 올곧게 하고 있고 그 올곧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결과를 낼 거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팀이 커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룹이 커지고 제니스N이 커지고 그 다음에 엔젝타의 역할하는 리더들이 가장 많은 제니스N이 될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후원의 모든 것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정확하게 나눠놓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보시자고요. 행동 패턴을 적어보고 잘할 수 있는 걸 적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후원을 잘하는 리더가 되실 겁니다. 우리의 일은 제가 얘기하지만 후원에서 시작해서 후원으로 끝나는 일이에요. 후원 빼고는 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하는 강의조차도 후원의 일종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패턴들 엔젝타에서 하는 제니스N에서 누군가한테 내가 하는 일을 전달하는 모든 것들이 후원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후원을 하는 우리 제니스N 사장님들이 바로 엔젝타의 최고 리더십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칠까요? 오늘 한 1시간 반 남짓 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숙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후원을 계속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잘하는 후원 그리고 결과를 내는 후원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편안한 후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계속 고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자분들이 늘어났을 때 그 사람한테 알맞는 후원을 나는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계속 나는 문을 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한테 계속 팔로우트루나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가를 계속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후원하는데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야 되는 후원인데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하면 할수록 달콤한 그런 맛을 느끼는 그런 후원자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후원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리더십니다. 제니스N 오늘 사업자분들과 함께 한 2시간 동안 너무 좋았고 초반에 저희 스승의 날이라고 축하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꼭 제니스N에서 훌륭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고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